저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에 금통위에서 정말 전격적인 인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굉장히 심각한 어떤 상황인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첫 번째 지금 집값이 안 잡히고 있고요. 두 번째 환율 부분이 좀 불안정합니다. 세 번째 물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죠. 이게 만약에 하늘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해버리면 거의 폭락에 가까운 엄청난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하늘이 이런 부담을 견디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금융시장 기세를 금리 인상 한 방으로 꺾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워딩은 이 구두 갭이 아닐까. 그만큼 지금 집값 부분, 환율 부분을 제대로 좀 잡아 나가겠다라는 어떤 스탠스로 비춰지는데요. 아무튼 간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 안정에 좀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금리 인상 7월 달에 확실하게 하겠다. 금리 인상 거의 뭐 확정된 발언이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이 강력한 어떤 워딩을 던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방향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깜빡이를 켰다라는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행 2.5%에서 0.25%까지 높아져서 2.75%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계속적으로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2.5% 계속적인 동결 양상 아니었습니까? 2.75.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 5월 달부터 거의 이제 1년 동안 동결 수순을 이어갔습니다. 계속적으로 동결. 결국에서는 인상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그죠? 여러모로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올려놓은 코스피 코스닥인데 금융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 동결을 근 뭐 1년 동안 이어나간 거는 이런 어떤 이 안배가 있었던 거고, 자, 1번이 지금 문제죠. 이제 한국은행은 뭐 차치하고라도 당장 6월 16일 내일 0.75에서 지금 0.25 올려가지고 1%까지 가지 않느냐라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엔화 약세가 일본 정부로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별히 물가 상승분, 지금 일본 물가가 거의 살인적인 만큼, 적일 만큼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뭐 불과 한 6개월 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한국보다 일본이 물가가 싸가지고 여행 가기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최근에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한국 물가보다 체감적으로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일본이 초저금리를 운영하면서 어찌 보면 좀 물가를 상당 부분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일본 기준금리가 0.75 12월 19일이었는데 이제 내일 6월 16일 날 1.0%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기준금리가 유력하게 인상될 전망이 높아지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30년 만에 최고금리 1%를 찍게 됩니다. 얼마나 일본 금리가 초저금리였습니까? 거의 마이너스 금리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초저금리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죠. 근데 이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이 내수가 좋고 뭔가 자산 규모가 뭐 거의 천문학적 아닙니까? 한국의 한 3배, 4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해왔던 초저금리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먹히지 않게 됐다. 그래서 일본의 기준금리가 이번에 인상이 단행되면 1.0%. 버블 경제 붕괴.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가 1991년도 아닙니까?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이 정책에서 한층 더 벗어나는 이 조치로 지금 평가가 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실상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해 왔는데, 요거 이제 딱 빗장을 풀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또 동시다발적 붕괴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 왜냐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엄청나게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와 글로벌 자산 시장의 연쇄 폭락 가능성이 지금 제기될 만큼 지금 엄청난 지금 이 여파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금융 인프라 자체가 파멸적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금융의 이 화폐 통화 가치 자체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리플 같은 XRP 같은 이제 가상화폐가 뭐 폭등할 수 있는 촉매제를 낳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뭡니까? 일단은 뭐 제로금리에 가깝다던 일본 엔화를 빌려가지고 미국 국채, 주식, 부동산, 뭐 고수익 자산에 투자를 해왔었죠. 근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 올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에 천문학적인 자본이 순식간으로 일본으로 역류하는 청산 쇼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결국 이제 일본 쪽으로 다 자본이 이제 흘러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채권으로 자본이 다 흘러가면 뭐 글로벌 자산의 대규모 강제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산 시장은 뭐 거의 이제 개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일 금리 역전이 촉발할 거대한 유동성 뱅크런 위기 속에서 신용 경색이 전 세계를 덮쳐버리면 기존의 달러 중심 결제망 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또 전문가들의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16일 바로 내일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엔캐리 청산 완전히 녹아내리게 되고 이거 주식시장이 이제 박살 나버리면 이거 지금 코스피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75에서 1%로 올려버리면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악재가 나오죠. 첫 번째, 달러 약해집니다. 그래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증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증시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그 반대의 힘이 있죠. 그래서 1번 금리가 오르면 기존의 전통적 자산들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 엔화를 갚으러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미국 증시 매도세 쏟아지고 우리 코스피도 그대로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뭐 거대한 균열 이렇게 보시면 뭐 일본의 초저금리 0%인데 고작 0.15% 올려버리면 6조 달러 하루 만에 증발했었습니다. 6조 달러면 6천조. 이거 뭐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산 급하게 매각하고 미국 국채 투매해버리고 미국 국채 금리 뭐 엄청나게 올라버리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한국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뭐 9천조 가량의 6조 달러가 증발 0.15% 당시에 올렸었는데 이런 어떤 상황까지도 이제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6월 16일경 이게 동결이냐 인상이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엔화 가치의 향방이 결정될 건데 굉장히 내일도 하나의 어떤 고비를 맞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여러 부분 이 코스피 시장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오늘 니케이가 플러스 5.13% 올랐습니다. 이 정도 오른 적이 있었던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올랐죠. 일본도 고무적입니다. 니케이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하겠다고 찬물 확 끼얹어 버리면 니케이가 확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 폭락하고 니케이도 폭락하고 결국 자본이 일본 쪽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설 수 있는 여진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거의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아시아 증시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엔화가 굉장히 좀 약세를 면치 못해서 꼭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물가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내일 이 버튼이 눌러져 버리면 이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일본의 어떤 부동산 폭락에 기인한 초저금리 운영 정책들이 이제 금리를 올려치면서 거의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아시아 증시 자체는 굉장히 엄청난 경랑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년 전에 코스피는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8%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기초가 주목이 되고요. 일본이 금리를 올린 직후에 2024년이죠. 8.77% 폭락을 했었는데 6월 16일이 가장 좀 위험한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출, 신용대출 쪼이고 금리는 뭐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주담대가 지금 8%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정신없이 계속해서 집값은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가 지금 최고가가 15억 6천, 대림벽산이 14억 7천, 청구 3차가 뭐 14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근데 실질적으로 금매로 나오는 가격 보면 1억 2천, 1억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 집값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어떤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봉구 역시도 동아청솔이 13억, 주공 19단지 12억, 북한산 아이파크가 11억 8,500만 원 지금 찍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봉구도 역시 3억 6천 2억. 확실히 하락폭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이 집값 추이가 여러모로 굉장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준금리 인상 또 엊그저께 유럽에서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연준이 18일 날 또 금리를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집값만 계속 높였다가는 이게 작살납니다. 이 거의 고점에 있는 집값들 강북구도 지금 뭐 12억 3천, 12억 2천, 11억 5천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뭐 실질적인 금매 현장도 2억 5천, 1억 7천을 찍고 있죠. 확실히 또 하락폭이 줄고 가.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노도강 쪽에서 이렇게 어떤 상승 모드가 오면 앞으로 금리 인상 요 부분이 지금 부동산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면 이 고점을 물고 있는 집값들은 이제 거의 이제 비명소리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더욱더 지금 상황의 이 노도강 비강남권의 이 집값 상승세는 굉장한 금융 지형도의 변화에 따른 집값 상승 여력의 상한선을 딱 단절시켜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집값 붕괴 현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지금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물가와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도 크지 않습니까? 일례로 5억을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빌렸을 때 금리가 6%라면 지금 7, 8% 가지 않습니까? 월 상환액이 300만 원을 지금 물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원금 이자에 대한 폭풍이 지금 노도강이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는데 이 기대감 때문에 살짝 오르고 그리고 금매도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 가서는 원금 이자 갚지 못하는 고점에 물린 이 집주인들은 가격을 던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또 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집값이 뭐 들썩들썩거리니까 대출 부분도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얘기를 꺼낼 정도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2.7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은행 가계대출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결국 아파트 값이 이게 어느 정도 지지대를 형성해서 계속해서 이 자산 가치로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호가세를 쳐 올려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가를 올리는 이게 위험한 게 그만큼 지금 금융 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16일 일본이 어떤 금리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지 여부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스탠스도 이제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건데 특별히 이제 아파트 부분은 굉장히 주담대 금리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 뭐 올라간다 해서 굉장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집값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거 완전히 내가 벼락거짓되게 생겼네 라는 초조함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주 좀 묘하게 지금 금융 지형도가 이제 변화가고 있다. 이 리듬에 맞춰서 좀 적절하게 좀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리스크를 피하고 허들을 좀 낮춰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또 기회를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기회, 골든타임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상황까지 좀 잘 지켜보시면서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일본의 엔케리 청산 특별히 내일 기준금리 인상돼 버리면 금융시장은 엄청난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지켜보시고요. 특별히 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아파트 시장은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들썩들썩 거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동요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충분한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빤프라 목도빠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